곱하기 L 곱하기 속도의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V 곱하기 L 곱하기 W 요것이 커진다. 그러면 노즐이 빨리 지나가니까 열을 적게 받을 거야. 그러면 적게 받으면 상대적으로 온도가 기존보다 좀 높아져야지 같은 열량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프린터는 출력 속도가 예를 들어 한 100mm/s로 진행을 하는 프린터에서 조건을 잡아놨습니다. 온도 조건을 210도로 잡아놨습니다. 이걸 보고 나서 내 프린터에서 50mm/s로 이동을 하는데도 210도를 잡으면요, 여기서 여러 가지가 발생하는데 뭐 거미줄도 발생하고 압출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느리게 간다 그러면 열을 더 받았으니까 오히려 온도 조건은 떨어뜨려 줘야죠. 200,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차이면 205도 정도? 5도 정도 떨어뜨릴 것 같아요. 대략 경험치적으로는. 정확한 건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이게 V가 반으로 낮아졌잖아요. 마찬가지로 L, 적층 높이를 줄인다. 똑같이 하더라도 층 높이를 줄여서 점차 이 퀄리티를 높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반으로 줄어들죠. 한 층 할 때. 그러면 밀어줘야 되는 최적이 낮아지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게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줄어들면 천천히 여기를 히팅 블럭을 통과하잖아요. 천천히 손을 넣었다가 불 구덩이에다가 빼게 되면 당연히 타죠. 열을 더 많이 받죠. 열을 더 많이 받으니까 기존 온도보다는 좀 낮춰서 이것도 205도 혹은 200도 이렇게 낮춰야지 앞선 그 다른 조건, 그 전의 조건과 같은 결과나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첫 번째는 퀄리티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거는요. 퀄리티 높이려면 여기 레이어 하이트죠. 레이어 하이트, 층 높이를 얘기할 겁니다. 근데 층 높이 얼마로 쓰세요? 보통 집에서 뽑을 때 0.1로 하고요. 0.1로 하시고요. 또 집에서 뽑을 때는 네네. 집에서 뽑을 때는 잘 때 그거 받아놓으니까 그 다음에 네. 학원에서 할 때는 0.2 0.2 또는 0.3까지도 좋아하고요. 왜냐하면 학원에서 빨리 결과를 보면서 물어봐야 되니까. 네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0.2만 했는데도 굉장히 표면이 0.1 같아요. 0.1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이게 무슨 말씀드리냐면요. 물론 이게 좀 더 확대해서 보면요. 구분은 확실히 납니다. 0.1과 0.2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맨눈으로 보면요. 저도 두 개 출력해놓고 따로 해놓으면 그게 그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고 이거를 이렇게 0.2가 이렇게 나오는 게 전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안 되는데 출력 조건을 가지고 0.2를 잡거나 이렇게 해서 퀄리티를 높이는 것보다 0.2로 했을 때 이게 안 나온다면 다른 하드웨어적인 다른 부분의 유격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먼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조치를 해야지 어떤 그 다음에 이런 출력 설정 값들이 의미가 있는 거지. 너무 이렇게 0.1로만 하면 잘 나오면 괜찮을 수 있지만 시간이 2배 걸리잖아요. 같은 결과는. 그래서 0.4 노즐에서 가장 무난한 그런 하이트는 0.1에도 충분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정도 나오고 이거보다 뭐 조금 더 이렇게 하시는 분은 0.15 이 정도 해도 괜찮지만 저는 레이어 하이트는 기본을 0.2mm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다른 조건은 다 완벽하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다른 저 정도는 하드웨어적인 저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얘기. 그렇다고 봐요. 요즘에 제가 저걸 많이 찍었거든요. 내 거 저 정도 나오지 않냐? 저기 실크로 찍으셨는데 네. 반짝반짝하신 게 이제 0.2로 찍으신 거 아니에요? 다 0.2로 찍지. 그리고 이건 얼마일까요?
이 레이어 하이트를 갖다가 조정을 하더라도 이 큐라의 기본 설정 그게 아마 좀 많은 연구자들이 좀 덤벼들어서 한 건데요. 그 노즐 사이즈의 80%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80%를 넘어서는 순간 얘가 주황색으로 바뀌네. 주황색은 뽑히긴 뽑혀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별로 좋지는 않을 거다라고 경고하는 그 표시이거든요. 큐라에서는. 그래서 0.4 노즐이면 80%는 얼마죠? 0.32. 그렇죠. 0.32mm까지는 괜찮은 것 같다 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0.8 노즐도 0.4까지는 잘 안 뽑고요. 0.32로 뽑아요. 좀 두껍게 빨리 뽑고 싶다. 이게 높거나 큰 거는 대세에는 지장 없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럴 때는 0.32로 뽑고요. 0.8 노즐도 0.2로 뽑기도 하고. 그래서 퀄리티 측면에서는 저는 기본은 0.2지만 맥스로 하더라도 0.32는 넘지 말았으면 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0.32로 늘어났습니다. 두께가. 그러면 온도 조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를 응용해보면 높여야 될까? 낮춰야 될까? 높여야죠. 그렇죠. 더 많은, 이게 익스트루더가 더 빨리 돌고 피딩이 더 빨라지면 여기 안에 체류하는 시간이 더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좀 더 높여야지 같은 열 전달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여기 좀 높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황동 노즐하고 네. 스텐 노즐하고 네. 온도 차이가 있긴 있죠. 네. 써보셨죠? 저는 안 써봤는데요. 그거를 써서 평가했던 사람들의 글들을 읽어보면요. 다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열 전달 개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전도 코에피션트 어쩌고 저쩌고 있었는데 뭔지 모르겠고 그거가 다르니까 뭐냐면 노즐이 있으면 이렇게 안 됐구나. 이렇게 됐구나. 네, 노즐이 있으면 여기에서 이게 노즐이죠. 여기 히팅 블럭이 있고요. 여기 히터 블럭이 있고요. 이렇게 여기서 열을 갖다가 히팅을 해서 이게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필라를 갖다가 이 안에서 제대로 승부를 보고 녹여야지 되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이 빨리 여기에 있는 여기 210도라면 210도라고 하는 환경 안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될까 하는데 바깥쪽에서 식는 것도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얘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어느 정도 비율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건 얘 필라멘트는 상온이거든요. 25도라면 25도. 겨울철에 베란다 같은 경우는 한 10도 정도. 상온에 오래 있었으면 이 필라멘트가 들어와서 210도라고 하는 이 열 공급과의 열 교환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막 치열한 싸움이 줄다리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쪽에서 열이 공급하는데 이게 좀 여의치 못하면 얘가 여기는 210도라고 센서는 얘기를 하지만 얘는 그 온도, 충분히 녹일 만한 온도가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스텐 노즐 같은 경우는 특별한 마블이라든지, 그러니까 마블에 펄 같은 거 들어있거나 아니면 뭐 특별한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나중에 저는 출력하다 보면 여기가 황동 노즐이 댕강 잘리더라고요, 여기가. 세상에. 이게 약간 플라스틱 PLA가 워핑이 있었어요. 엷이 딱 생기면 끝에가 살짝 올라가잖아요. 근데 다른 쪽 갔다가 이쪽으로 오는데 약간 올라갔는데 탁 치는데 황동이 잘라지는 거예요. 네. 깜짝 놀랐는데 그때 원래 어딘가는 나가야 되거든요. 출력물이 긁혀서 날아가거나 아니면 모터의 힘이 이 힘보다 약해서 모터 탈조가 발생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다른 건 다 떼고 얘가 날아갔던 경험이 2번이나 있었어요. 차라리 그게 낫네요. 그렇죠. 근데 모터가 날아가는 것보다. 근데 이게 잘리고 나면 여기가 줄줄줄줄 나오죠. 아, 줄줄줄줄 나와서 되게 이상하게 나와서 어느 분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가 그때 이상하게 나왔다 했을 때 이게 좀
혹시 네.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때 써서 했었거든요. 저 오늘 성동을 다시 바꿨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뒤쪽에 생기는 네, 물결이 약간 줄어들긴 했거든요. 아. 그래서 아무래도 그거에 따른 온도 차로 세준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비슷한 쪽으로 네.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는데 굳이 저는 이유는 아직 필라멘트가 일반 필라멘트여서 그냥 PLA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즐은 그냥 싼 거 자주 갈아주는 게 뭐 스탠드 가격이 싸잖아요. 800원인 거밖에 안 돼요. 네네 가격 차이는 질문 하나만. 네네 저기 PLA하고요. 네. PETG하고 네. 온도가 나온 노즐 온도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 노즐 온도가 틀린데 그 적정 온도에서 나오는 점도는 두 개가 비슷하나요? 아니면 조금 틀린가요? 그러면 거기서 학원에서 한번 배우시는 데서 사실이 세부질이 다르니까 당연히 달라요. 그러면은 네. 그거 질문한 게 아니라 네. 그러면은 레벨링 할 때요. 네. 레벨링 하는 그 간격이 서로 네. 틀려야 되지 않아요? 레벨링 간격이요? 네. 점도와 레벨링이요? 달라야 될 거.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냐면 네. 레벨링 하는데 약간 틀린 것 같아요. 달라붙는 정도가 힘이 다르게. 한 장 정도가 왔다 갔다 할 정도라면 그건 PLA 같고 PETG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약간 더 얇아야 될 것 같아요. 낮춰야겠죠. 느낌 자체가 그렇거든요. 정확하지는 못하는데 점도가 틀리면 틀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네. 정확하게 아니, 뭐 PETG가 말하기는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PETG가 레벨링이 잘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되셨죠? 이게 베드에 이렇게 있는데 요 간격 이죠, 요 간격. 이제 여기서 얘가 눌러주죠. 얘가 이렇게. 채울 것 같아요. 네? 채울 것 같아요. 어디였지? 위에 붙이게. 오른쪽. 오른쪽으로요? 여기를요? 네, 거기 다 아, 그쵸, 그쵸. 실제로 이렇게 네, 보면 실제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약간 더 눌려가지고 옆으로 펴려면 약간 더 눌러주든지 위드스를 많이 하도 실패를 많이 하니까 이게 조금 레벨링 하는데 약간 벌어지면은 그 거미줄 같은 게 좀 생기면서 안착이 안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거보다 좀 가깝게 있으면은 잘 안 나오듯 네. 해갖고 눌리는 안 되는 거지. 것 같거든요. 근데 네. 그 상태나 그 맥시멈 상태가 점도가 틀리면은 이 간격이 적정 간격이 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게 여기가 얼마일까요, 간격이요? 0.2로 하면 0.2로 맞추면 0.2냐? 0.2m 잡아야 돼. 0.2. 2라고요? 0.1 정도 되던데. 0.1. 0.2? 1 정도, 하이트 0.2 줬을 때는 0.1 1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이 상태, 지금 첫 레이어일 때 요 간격 얼마일까요? 0.1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게 0.1. 0.1 주는 거. 자, 0.1, 0.2, 아니고 나는 0.08 줍니다. 0.2. A4 한 장 넣은 다음에 두 칸 내려요. 아, 그런 거 맞더라고요. 이건 지금 답이 없고요. 네. 이게 얼마냐면요. 레벨링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른데, 결국에는. 지금 이 말씀은 레벨링 높이죠. 보통은 A4 용지의 두께로 이렇게 긁히는 정도인데, 긁히는 사람마다 감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얼만큼 눌려놨냐. 더 좀 약간 잘 뻑뻑할 정도까지 하면 요거는 0.1보다는 조금 낮을 거고요. 그리고 좀 느슨하게 살짝만 한다면 뭐 0.1 근처고 하는데, 그래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 레벨링을 이 노즐로 했다. 오토 레벨링 하더라도 옵셋 값을 결정하는 건 다 어차피 수동으로 긁히는 정도로 보니까 똑같은 개념이라고 봐요. 여기서 이거를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0.1로 정확하게 A4 용지 한 장 높이로 했다. 그러니까 종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베드가 있고 A4 용지가 이렇게 살짝 될 정도로 지금 벌써 느낌이 오시는 분들이 여기서 A4 용지 살짝 할 정도로 레벨링 했다. 그럼 이거 높이 얼마죠?
0.1이죠? 네, 0.1 정도. 근데 우리가 출력할 때는 0.2 올라가 버리는 거. 퍼스트 레이어는 Z, 이게 G1, 지난번에 그 G코드 정자 할 때 기억나실 겁니다. G1, Z 0.2라고 해갖고 네, 맞아요. 0.5 올라가죠. 이게 제로 상태입니다. G1, Z 제로 상태가 여기고요. 네. 실제 할 때는 그러면 0.1로 했다 그러면 이건 0.3입니다. 그러니까 3D 프린터에서 이 높이를 갖다가 캘리브레이션 할 때 높이를 캘리브레이션 하는 거는 사실 그 엄밀하게 20으로 맞추려고 캘리브레이션 큐브로 막 저도 되게 삽질했는데 높이 맞추려고 하잖아요. 높이를 20으로 맞추면 안 돼요. 그리고 혹시 뭐 맞췄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죠. 이게 0.2mm로 레이어 하이트로 했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정확하게 맞다 하더라도 19.5mm의 높이를 갖다가 맞춰야 된다. 안 맞겠죠? 홀수잖아. 큐러는 안 돼요, 적어도. 다른 슬라이서 중에는 그만큼을 갖다가 고정해서 마지막은 0.1로 맞추는 게 있지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짝수니까 19.6이 돼요. 얘는 충분히 넘는. 거기다가 0.1까지 더 합히니까 19.7mm가 되고요. 만약에 19.5라고 하는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차이가 나죠. 그냥 차이가 나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20인데 20이 딱 맞는다. 기분 좋지만 사실 이 메커니즘으로 보면 조금 한번 고민해 볼 게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0.3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안착이 좀 잘 안 될 때는 요 간격을 낮춰요. 그럼 0.3이 아니라 0.25 뭐 이렇게 되겠죠. 전 0.25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의 그 유저들 보면요, 이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 레이어, 이 큐라를 비롯해서 다양한 다른 슬라이서도 퍼스트에 대한 설정 항목들이 따로 있어요. 첫 레이어를 얼마 두께로 할 것이냐라고 있는데, 첫 레이어를 어떤 외국 유저들 중에는 이걸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파가 있고요. 아니다,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파가 있어요. 높여야 된다는 파는 이걸 더 높이면요, 이 높인 이 간격을 채우기 위해서 압출량을 늘려요, 큐라가. 그러면 더 많은 압출량이 하기 때문에 안착에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낮춰야 된다는 거는 이 간격을 그래도 낮춰야지 얘가 밑에랑 더 가까우니까 잘 붙지 않느냐, 안착면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봤자 뭐. 큐라에서는 저기 뭐냐 0.3이 기본이. 0.3이 기본. 온도도 조절할 수 있다요? 그렇죠. 퍼스트 네, 레이어 퍼스트 레이어 때 온도도 조절을 할 수 있고요. 몇 점 몇부터 거의 가능한 거예요? 3버전도 했는데 2버전은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고 3버전에서도 퍼스트 레이어 베드 템퍼리처라는 게 따로 있어요. 예, 그거는 지금 오픈은 안 돼 있는데 그 설정 항목을 열어서 클릭하면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베드 온도를 1000레이어와 그 다음 온도를 심하게 막 이렇게 바꾸는 거는 별로 추천은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온도에 따라서 얘가 베드가 수축 팽창을 하면서 위에 있는 형태가 조금 굴곡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일단 근데 다시 PETG로 돌아와서 PETG 붙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붙이게 됐을 때 세팅이 PLA에서 딱 맞게 됐다가 PLA에서 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디자인이 이렇게 생긴 디자인이 있어요. 뭐 이렇게 최근에 저도 노즐이요. 아니 노즐 말고요. 출력 디자인이 출력 디자인이 이렇게 되면 이거 슬라이싱을 하죠. 이렇게 슬라이싱이 있죠. 각 이렇게 슬라이싱이 돼서 하는데 첫 번째 레이어가 약간 눌리는 거예요. 동일한 압축량에 눌리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위에는 제대로 쌓이는데 얘도 이렇게 되죠. 눌렸으니까. 그래서 얘가 정상에 뚫렸는데 물론 요 한 레이어 정도는 어떻게 대충 볼트 같은 거 조립할 때는 밀고 들어가면 되지만 다른 목적에서 이게 적당히 간격이 있어야 되는 거 있다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걸 내려서 맞추는 거는 사실은 출력상에서 그게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거보다 안착 자체를 쉽게 말해 PETG에서 잘 안착이 안 된다 그러면 모공풀 떡칠 해놓고 출력하면요 또 잘 돼요.
그래서 레벨링을 갖다가 그때마다 필라멘트가 바뀌었다고 해서 음. 조정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니지 않을까. 뭐 콩쿨이 진짜 좋습니다. 먹어보니 좋아요. 네. 안 떨어져도 저는 쳐요 망치로. 네, 지 싫어가지고. 적당히 그런 자신의 필라멘트마다 안착을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지 찾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유리베드 되게 좋다고 하셔서 잘 쓰시고 있고, 대신에 네. 유리보드를 안 쓰는 이유는 저는 온도를 한 80도가량 높여야지 안정적인 안착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저는 안 할 뿐이지, 실제로는 뭐 써도 되죠. 그렇게 해서 유리베드는 좋은 게 나중에 끝나고 나면 얘가 유리가 팽창했다가 수축할 때 딱 수축하는 알아서 딱 그 단면의 응력 때문에 담배도 되고. 알아서. 대신에 문제는 중간에 멈추었다가 이어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멈췄다가 베드가 싣는 순간 딱 떨어져서 망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아침에 있습니다. 아침에 너무 이렇게 숨이 돼 있는 네. 거 아니면 이렇게 같이 제가 따라가고 유리베드만 쓰는데요. 네. 그럼 유리베드 쓰면 잘 안 잘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딱프로 열심히 칠해서 했어요. 네. 처음에는 깨끗이만 관리하면 잘 붙는구나 하고 열심히 썼는데 네. 크기가 조금만 커져도 턱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 딱프로 열심히 칠했더니 물퉁물퉁해져요 이게. 네, 맞아요. 딱풀. 그래서 맨날 끌고 냈고 새로 바르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동리님이 네. 목공풀에 물 타서 쓰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딱에서 붙일 쫙 하니까 투명해져요. 네. 식어도 안 떨어져요. 그래서 손으로 떼면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예 망치로 푹 치면 탁 떨어져요. 깨끗하게. 목공풀이요? 네. PC에다가 목공풀. 홍리진님 저는- 동영상 있거든요. 저는 PC에다가 좋은 점이 하여튼 관리하기가 진짜 좋아요. 물에 한번 씻어버리면 깨끗해져요. 네. 저는 최근에는 그 깨끗한 그것도 귀찮아서 덕지덕지한 채로 대충 하고 있는데, 네. 되게 다양한 것들 한번 해보시고요. 그 중에서 나한테 맞는 손이 조금 더 갈 수도 있어요. 유리베드는 알콜로 조금 하기 전에 항상 좀 닦아줘야지 안차게 좀 더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유리베드에 60도를 썼는데 네. 목공풀 쓰고 나서는 제가 40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언제 잘못해서. 해보시고 나중에 좀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다 유괴 해보고 때문에 나서. 유리 딱 유괴 때문에 좀 줄이려고 PC를. 특히 프루사 타입, 베드가 왔다 갔다 하는 프루사 네. 타입에서는 좀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되면. 네, 하나에 그냥. 네. 라인 위스 해볼게요. 위스. 선폭. 선폭은, 이거는 150%. 150% 뭐냐면, 150% 정도까지는 괜찮더라. 이런 거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노즐 직경이에요. 노즐 직경의 150%. 보통 0.4 쓰시잖아요. 네, 0.4 쓰는데, 0.4에 이렇게 요 두께가 1.2mm다 라고 하면, 물론 저기 메커니즘마다 다르겠지만, 이거를 만약 이 방향으로 한다 그러면 몇 줄을 써야 되죠? 몇 줄을 해야 되죠? 세 줄. 그렇죠. 당연히 나누면 세 줄이죠. 근데 이거를 0.6으로 하면 두 줄만 해도 되죠. 네. 근데 이 노즐이 0.6일 필요는 없어요. 0.4에다가 선폭, 라인 위스만 0.6을 해주면 돼요. 저는 이거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됩니다. 선폭은 노즐이 아까도 계속 그린 이유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구멍은 여기가 0.4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옆에 있는 요 부분이 있어서 이 다림질 할 수 있는 요 뜨겁게 달궈져서 다림질은 여기 있어서 이게 나와서 이렇게 좀 퍼지죠. 퍼지는 것까지 했으니까 이게 0.6이어도 괜찮더라. 한 150%까지는 제가 해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노즐을 갖다가 꼭 0.6으로 교체를 하시지 않더라도 두께 계산은 네네 요 선폭 라인 위스를 0.6으로 바꿔주면 된다. 라고 0.4, 0.8 이렇게 안 가도 0.6, 1.2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된다. 1.2? 아, 네. 그 노즐을 0.4나 0.8을 썼을 때? 0.4로 써도 그렇게. 아, 그쵸. 근데 이게 0.4인데 갑자기 뭐 0.8로 2배면 이게 2배 같잖아요.
2배가 아니거든요. 이게 2의 제곱비에서 4배가 돼요. 부피 비율은. 그래서 너무 넓게 하는 것, 층간 높이가 똑같다는 게 아니구나. 어쨌든 이게 너무 넓히면요.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0.4에서 0.6으로 올리면 당연히 온도는 높여야 될까요? 낮춰야 될까요? 양이 높여야지. 그렇죠. 높여야지. 높여야 되죠. 예. 높여야지 이 0.6을 그리고 얘가 좁은데 이걸 또 빨리 뽑으려고 하면 속도가 높아져도 마찬가지고요. 빨리 뽑으려면 얘가 이 압력 지난번 시간에 비스코시티도 얘기했어요. 이 점도가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밀어내는 압력이 차이가 있는데 빨리 뽑고 하려고 그러면 얘가 비스코시티를 낮춰야 되는데 그때는 온도가 좀 더 높아야지. 그렇죠? 그런 거 맞죠? 그래서 이 정도로 해도 된다. 150%까지는 괜찮다. 야, 그러면 시간을 갖다가 뭐 3분의 2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긴 시간, 예를 들어 10시간짜리면 한 8시간 정도로는 줄일 수 있더라는 거죠. 제가 잘 제대로 이해했는지 네. 몰라서요. 네네. 그러면 스펙상으로 노즐 구멍이 0.4인데 네. 퓨라에서 선폭을 임의로 0.6을 하면은 네. 그다음에 1.2의 월을 만들 때 잠시만요. 그 큐라에서 선폭을 0. 얼마로요? 0.6으로 하면요. 네네네. 그럼 원래는 그러면 그 월을 1.2로 하려면 0.4에 0.4 맞추면은 3줄 줘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근데 0.4인데 0.6으로 명령을 주면은 두 두 줄만 만들어진다. 그렇죠. 그 속도는 1.5배가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이론상. 그렇게 네. 맞습니다. 제대로 이해한 거 맞죠? 맞습니다. 네. 자동으로 대신에 세 줄을 줄여줘야 돼. 세 줄로 두 줄로 줄여서. 네. 안 그러면 두꺼운 1.8짜리가 그렇게 그래서 외곽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슬라이싱을 안 합니다. 근데 평면을 위에서 이렇게 본 평면이라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트랙이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뭐 심 라인이 여기다 그러면 이렇게 한 바퀴 돌고 2번 돌고 3번 돌아야지 여기가 1.2 두께가 되죠. 그런데 0.6으로 해놓으면 이거 알아서 여기 지나가는 위치도 이렇게 조정을 해서 여기 2번만 돌면 이렇게 여기 반 2번만 돌면 짠 똑같은 게 만들어지니까요. 얼마나 해피합니다. 대신에 0.6으로 했을 때 문제가 예를 들어 여기 라인 폭이 갑자기 중간에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렇게 좁아지는 곳이 있을 수 있잖아요. 디자인상. 여기가 0.5였습니다. 0.4로 했을 때는 여기가 만들어져요. 0.5가. 0.6으로 하면 기능이 있는데 노즐 이 선폭보다 얇은 거를 없애버리는 게 디폴트로 아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없는 것처럼 슬라이싱하면 여기 없는 것처럼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얇은 모형이 있다 그러면 0.6으로 올리거나 이런 거는 뭐 별로 추천. 러프한 디자인에서 써먹기가 편하고 좀 섬세한 디자인에서 좀 그렇죠. 네, 뭐든지 이런 기능들을 갖다가 이 원리를 알고 나면 디자인 특히 우리들 많이 쓰고 있는 그 벤치 모델링 있죠? 벤치 작은 배. 배는 뭐 오보행이나 이런 원형이나 이런 걸 다 한 벤치 안에 다 볼 수가 있거든요. 디멘전 캘리브레이션까지 다 볼 수 있는 게 만든 게 벤치 디자인이라서 사람들이 그 몇만 회 다운로드가 한다고 그랬죠. 그 벤치 디자인을 해보면 벤치 뒤에 배 뒤에 배가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뚝뚝 있으면 그 배 뒤에 여기에 뭐라고 쓰냐면 3D 벤치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3D 벤치라는 요 마크가 있어요. 글자가 되게 작게. 그 3D 벤치가 이게 음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들어가 있어요. 일을 하면 이렇게 되나? 일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겠네요. 이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요게 들어갔다가 나왔다 요것도 해상도잖아요. 0.4로 하면 요게 안 나와요. 여기가 어딘가 안 나와요. 해보시면 도무지 안 나와요. 이런 게 이렇게 나와요. 이빨이 빠져. 이빨 다 빠진 채로 나와요.
네, 그런 거를 이런 거를 섬세하게 진짜 잘해야 된다. 그러면 노즐이 0.3 정도로. 제가 0.3 대 0.3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이 구멍은 여기가 나오는 구멍이 여기가 0.3인데 요거보다 얇은 걸 하면 사실 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압출량을 줄이는 거거든요. 압출량만 75%로 줄이는 방식으로 내보내요. 그러니까 어차피 선폭은 0.4로 나와요. 저 그거 안 돼서 그것도 뽑아봤거든요. 네. 나오긴 잘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나오기는 나오긴 저도 잘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변수들이 생기는 게 그 XY 그 큐브 뽑았을 때가 그게 나오고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선폭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한 가지 팁 알려드리면요. 선폭에 큐라를 만약에 사용하신다. 그러면 큐라에서 선폭을 갖다가 메인 선폭, 라인위스 선폭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큐라의 디테일한 기능들을 보면 각 구성 요소라 그러면 뭐 워도 있고요. 인필도 있고요. 대략적인 그리고 서포트도 있고요. 서포터 뭐 요거에 대한 각각의 라인 위스를 따로 줄 수가 있어요. 네, 처음에 그냥 선폭 이렇게 바꿔놓으면 그거 봐야 돼요. 선폭 기존에 그냥 프린팅 선폭만 아마 바뀌고 할 거예요. 근데 섬세하게 다른 부분까지 만지게 되면요 재미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인필 먼저 인필을 보면요 인필은 안에를 채우는 역할이죠. 근데 안에를 왜 채울까요? 위에 탑 쪽을 서포트 해줘야 되고 강도를 유지해야 돼. 네, 두 가지 목적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강도를 위해서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인필은 그 모델링 안쪽에다가 만드는 서포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포트 역할이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데요. 강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모델링도 많아요. 나중에 뭐 이런 기구에 이렇게 자작 같은 거 할 때 구성 요소 파트로 만들 때는 좀 강하게 한 40% 이상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한 좀 낮춰도 되거든요. 저는 일반 피규어 할 때 한 10% 정도를 하는 것 같아요. 인피를. 이거보다 더 낮출 때도 있어요. 5% 정도도 할 때도 있는데 문제는 5% 정도 했을 때 아주 절묘하게 그 위에 쌓여야 되는데 인필 라인이 없는 곳에 쌓여갖고 밑에 무너져서 패턴이 무너져서 제대로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눈물을 머금고 시간도 오래 걸리죠. 인필하는데 인필 시간이 25%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차지해요. 시간도 오래 걸리는 이거를 굳이 해줍니다. 한 20% 정도, 15%, 20% 정도를 해주는 이유가 위에 탑 부분이 올라갈 때 패턴이 무너지지 않도록 밑에서 그러니까 서포트의 역할을 내부에 태우는 서포트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강도가 아니라 서포트 역할을 해준다고 한다면 얘가 그렇게 재료를 많이 써가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인피를 갖다 0.3으로 둬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서포트 이 모델링의 목적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거는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게 피규어나 이런 거 안에 있는 강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피규어 대부분의 저는 피규어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인필 쓸 때 0.3을 하면 재료값 인필에 해당하는 재료값만 많이 줄일 수 있죠. 그렇게 하는 팁이고요. 또 하나는 서포트죠. 서포트가 어떤 경우 특히 0.8로 하면 0.8 노즐로 하면요 서포트가 엄청 튼튼합니다. 막강합니다. 이 서포트 뜨뜻뜨뜻하면 이걸로 뭐 써도 될 것 같은 느낌의 서포트인데 서포트가 그렇게 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0.4로 해도 되게 서포트가 잘 안 뜯어지거나 이게 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0.3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0.3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서포트를 떼는 게 꽤 쉬워져요. 저걸 만약에 0.6으로 하면은 메리트가 없어지는 건가요? 이유가 있으면 해줄 수도 있죠. 예를 아니, 저 인필 할 때 이게 줄이 네. 한 줄씩만 가는 게 아니라 두 줄, 세 줄, 네 줄, 여러 줄 수가 들어갈 수 있어서.
그 기능이 있어. 인필에 그 멀티 카운트 한 번 갔다가 두 번 갔다 하는 카운터가 있는데, 네 그렇죠. 인필을 보강해 줄 수가 있죠. 보강에 보강하려면 요 인필을 갖다가 0.6으로 바꾸세요. 보강하는 게 그 의미가 아니었는데 질문 잘못할 것 같아요. 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해주셨어요. 그래서 라인 위스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거든요. 네, 이게 우리가 이게 단면을 슬라이싱한 레이어라고 보면요, 레이어에는 구성하는 요소가 아우터 워, 외벽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내벽, 보통 뭐 한 3레이어는 기본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내벽 있고요. 그리고 이거 뭐 이렇게 중심. 여기 인필 이렇게 채움 우리말로는 채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또 이렇게 이거는 서포트는 모든 레이어에서 가장 우선순위, 먼저 서포트 먼저 하고 다른 걸로 움직여요. 큐라에서는 다른 슬라이서도 봤는데 대부분 서포트는 먼저였던 것 같아요. 서포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거니까 서포트는 일단 차치하고요. 얘 순서가 뭐부터 하면 제일 좋을까요? 외벽이 튼튼해지니까 외벽. 외벽. 그 다음에 뭐 하면 좋을까요? 인필 있고 내벽. 내벽? 네. 인필. 채용.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죠. 이거 이렇게 되는 거는요, 큐라를 많이 사용하신다 그러면 설정 2개를 바꿔주셔야 돼요. 설정 2개. 이게 뭐냐면, 이게 영어로는 여기 외우고 있는데 한글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외벽 전 체험이거든요. 이게 디폴트가 체크가 되어 있어요. 큐라는. 그리고 나서 아우터 워, 아우터 비포 이너 워. 이게 번역 되게 이상하게 됐어요. 외벽 전 내부 내벽. 네, 내벽 서포트. 네, 어디야? 서포트. 네, 저기 위에 있어. 저 위에. 네, 외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금 내려. 안 해놓으시면. 저기에는 바로 있는데 어쨌든 뭐 있어요. 이게 외벽 읽어보시면 알아요. 외벽과 내벽인데 이게 말이 안 되게 번역을 해놨는데 어쨌든 이거는 디폴트가 체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되려고 그러면 이게 기본은 어떻게 돼 있냐면 채움이 먼저 돼 있고요. 이거에 따르면 채움하고 그 다음에 내벽을 하고요. 그 다음 내벽이 하는 순이에요. 네.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요거 체험을 요거는 꺼주고 여기는 체크를 해주고 하셔야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난달에 오셨던 분은 들으셨는데 이 인필과 요 벽, 워와의 오버랩 퍼센티지가 있어요. 20%인가? 디폴트가?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10%인가요? 그 정도 있어요. 예. 어떤 슬라이서는 그거를 갖다가 값으로 0.4라면 0.1만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퍼센티지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큐라는 10%라고. 네. 그게 그게 10%. 어쨌든 10%라도 이거를 노즐이 10%만큼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미세하게 튀어나와 있는데
인필을 먼저 하게 되면 인필이 튀어나온 상태로 붙죠. 그 다음에 내벽을 합니다. 내벽을 한 3겹 정도, 벽 전체 숫자가 이거는 지금 이게 굵기인 거 아시겠죠? 네, 굵기 이렇게. 네. 근데 요게 하나, 둘, 세 개인데 3개 정도 하면 사실은 요 안에 있는 튀어나온 게 대충 가려져요. 내벽까지 하면. 근데 문제는 2겹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처럼. 2겹만 하게 되면 시간 아끼고 재료 아끼려고. 그렇게 2겹만 하게 되면 여기에서 두 번째 내벽을 할 때 요게 약간 튀어나와요. 요만큼 10%까지는 아니지만 한 5% 정도 튀어나오는데 맞으면 외벽을 할 때 약간 튀어나온 게 미비하게 튀어나오는데 빛으로 반사하면 그게 한 줄이 쭉 뭐가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를 흔히 외국 애들은 고스트 현상이나 고스트 현상도 뭐 다양한 와불형 고스트도 있는데 이게 일단 디자인상으로 없는데 나타났다니까 고스트인 거죠. 유령인 거죠. 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거 없애려고 그러면 당연히 얘를 굳히고 나서 얘를 할 게 아니라 벽을 한 다음에 월을 한 다음에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인피 비포 월을 끄면 됩니다. 아, 그런 상황에서는 또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 네. 근데 저는 디폴트는 끈 상태로 해요. 아, 항상. 네, 벽하고 체험을 해요. 저는. 네. 2겹만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벽하고 체험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도 있죠. 약간 오버행이나 이런 걸 때 안쪽을 튼튼히 채운 다음에 경사면에서 그 걸치면서 할 때는 오히려 잘 올라갈 수도 있어서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걸 써보니까요. 네. 큐라의 유일한 아쉬운 점이 음. 이 순서 조정을 음. 하나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어떤 거? 외벽, 내벽이 있잖아요. 인필이 있고. 네. 그런데 이제 큐브 같은 경우에 XY의 바닥을 깔다 보면 중간에 구조물이 하나 더 들어가요. 아, 바닥. 내벽이 있고 또 안에 음. 인필 외에 모양을 잡아줘야 되는 영역이 생기는 거죠. 인필 외에. 아, 네네네. 맞아. X 바닥 부분이나 그쵸. Y 윗부분. 맞아요. 구조물을 크게 출력하다 보면 그런 게 생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컴포넌트가 4개거든요. 맞습니다. 3개, 여기가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채우죠. 그러면 인필은 모양은 전혀 상관없고 외벽이 깨끗하게 나와야 되고 중간에 있는 구조물이 깨끗하게 나와야 되는데 맞아. 이 순서 4개를 구분해서 다 못하게 돼 있어요. 3개만 좀 없네요. 없어요. 근데 그거를 극복한 게 크래프트웨어더라고요. 크래프트웨어가? 네. 그래서 지금 이 구조에서는 아무리 해도 외벽을 먼저 하고 내벽을 하고 인필을 하면 외벽이 깨끗해지는데 리트랙션을 여러 번 빨리 하다 보면 타노스 완장같처럼 압축 불량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울티메이커에 해봐도 생기고 아, A8에 아주 강하게 생기고 아, 그래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무조건 인필 안에서 한 1cm 정도 출력하고 외벽 가서 그리고 외벽 그리고 내벽 그리고 인필을 채우면 그걸 극복할 수 있어요. 지금 큐라는 무조건 이거부터 하는 거죠? 아닌가? 아니죠. 아, 어떻게? 그거는 내벽이 딸려 있듯이 돼 있고 아, 내벽이에요? 외벽을 먼저 하든지 인필을 먼저 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아, 근데 크래프트웨어가 좋은 점이 뭐냐면 네네. 외벽 그리기 전에 네네. 몇 미리를 안쪽에 짜줄 건지를 넣어주는 옵션이 있어요. 외벽 그리기 전에 인필을 부분적으로 아. 약간 하고 출발하게 하는 거예요. 안쪽에, 에이, 그거 와, 아주 어드밴스된 기능이에요. 괜찮다. 그걸 해버리니까 타노스 완전 없어요. 깨끗해요. 어, 그럼. 그 다음에 걔가 또 좋은 게 뭐냐 하면 심을 없애줘요. 크래프트웨어가. 심을. 출발 지점이 있고 끝점이 있잖아요. 레이저마다. 네네. 그러면 그 틈을 자기가 조정할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같은 지점에 출발해서 같은 지점에서 끝나면 거기가 약간 튀어나와요. 심이 생겨요. 그렇죠. 근데 그거 크래프트웨어는 그 간격을 자기가 주게 돼 있어요. 음, 약간을 띄워주면 예. 출발하고 닫히면서 자연스럽게 동합이 돼요. 예,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두 기능은 큐라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크래프트웨어 애들이 상당히 고심을 해서 집어넣은 옵션이구나. 지금 이렇게 해요. 딱 해서 큐라는 이렇게 합니다. 네. 이렇게 하는데 네. 지금 좀 하나의 다르게 간격을 예, 준다. 간격을. 내가 조정할 수 있어요. 저는 크래프트웨어는 그냥 G코드 비오라는 걸로 저는 잘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많이 써보진 않았어요. 제가 써보진 않았어요. 무료예요? 네, 무료예요. 무료예요. 크래프트웨어도 그런 근데 다 그 슬라이서마다 장단점이 다 있더라고요. 크래프트웨어는 그냥 인터페이스 상이 되게 컬러풀하고요. 예쁘고 방금 같은 이런 기능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표면 품질을 최고로 여기신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하여튼 큐라보다는 크래프트웨어가 훨씬 깨끗하게.
키 슬라이서라고 하는 것도요.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해요. 아까 큐라는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됐잖아요. 요건 아니고 이렇게 여기서 딱 이동을 하죠. 근데 이 키 슬라이서는 이게 이렇게 됩니다. 제대로 그릴 수 있나? 이렇게. 겹친. 왠지 약간 살짝 예, 살짝 닦아 넣어주고 이렇게 하고 요거 이렇게 하고 요거의 높낮이를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사실 네. 프린터마다 요거를 더 올릴지 이걸 낮출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제가 있어요. 조절할 수 있게. 네, 키슬라이서도 이런 게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있고 키슬라이서는 요거 속도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요쪽을 돌 때 예를 들어 이렇게 갖고 뭐 이렇게 돈다 그러면 요 한 레이어에 똑같은 외벽이라도 구간별 속도를 자기가 최적화해서 조절을 해주더라고요. 속도가 조절된다는 거는 이 필라멘트가 받는 열량이 차이가 난다는 거고 열량 차이 때문에 표면 품질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차이가 나죠. 근데 이런 슬라이서들의 종류들이 많은데 저도 몇 개 쓰다가 이 슬라이서 뭐 연구자가 될 것도 아니고 제가 즐겁게 프린터 하려고 해서 큐라만 그냥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기능들 있는 다른 슬라이서를 안다 그러면 나중에 그런 기능이 꼭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네, 어떤 특정한 모델 그럴 때 한 번씩 적용을 하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 슬라이스는 써보니까 중간 부분 훌륭해요. 근데 뭔가 아래 쪽에 약간 아쉬운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네. 근데 괜찮은 게 아이디어 메이커 그냥 좀 괜찮은 것 같고. 아이디어 메이커가 이런 그 수동 서포트가 예전부터 큐라가 생기기 전부터 있고 또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품질 면에서는 컬트웨어 가지고 표면 품질로는 최고고 그래요? 큐라는 강도나 하여튼 보편성 면에서는 좋지만 네. 아까 그 한기는 네. 바깥 외벽에 그 문제가 생기는 거는 아무리 찾아도 안 되더라고요. 없어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트리스포트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에 띄워놓는데 이거는 서포트 전체를 띄워놓으니까 이렇게 통짜로 떨어져 나옵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트리스포트는 이게 모델링에 따라 다른데 어떤 모델링 같은 경우는 전체 출력 시간, 서포트가 굉장히 복잡하게 해야 되는 거는 서포트 양을 되게 줄여줘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서포트 면이 한 바퀴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도는 게 쫙 올라오면서 서포트니까 요 안에 하나의 그 피규어 몸이 있거든요. 그걸 딱 떼놓으면 옷을 한꺼풀 벗듯이 따다닥 벗으면서 인터페이스 서포트 해놓으면 표면도 되게 괜찮고요. 3 서포트라는 게 프로그램. 트리 서포트. 나무 모양으로 나무까지. 자기가 나무까지 모양. 모델 모양을 따라가면서 서포트를 해줘요.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 이것도 무료예요. 인공지능이- 이것도 무료예요. 큐라에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큐라에 트리 서포트. 보통은 저기 일자로 된 리니어 서포트 쓰지 않나요? 근데 이런 거를 쓰면 잘 무너지진 않나요? 무너지는 거요? 네. 트리 서포트는 무너진 적은 없어요. 아, 살짝 볼게요. 이 바닥에 안창만 좀 잘 해놓게. 아, 그래서 트리 서포트 쓸 때는 저게 이렇게 지그재그로 보통은 하고 나서 위에 쭉 올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한 선으로 해서 전체를 돌리다 보니까 한쪽에 뜰 수가 있어서 트리 서포트 할 때는 브림을 보통 해주는 편이에요. 큐라 2.5였어요. 그래서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제가 큐라 기능 아직 다 모르거든요. 아, 네. 근데 그 레이어마다 네. 올라갈 때마다 그 두께를 정할 수 있나요? 큐라가? 큐라를요, 어댑티브 레이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있어요? 자동으로만 지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수동으로 하는 거는 슬라이서. 이게 보통 슬라이서 프로사 에디션이라고 해서 요즘 프로사 쓰시는 분은 이걸 많이 쓰시는데 슬라이서라고 하는 이것도 무료예요. 무료 그 프로사에서 내놓은 이런 오픈소스로 만든 슬라이서인데 얘도 기능이 아주 괜찮은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얘 기능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것을 출력을 한다 그러면 슬라이싱을 하면 얘가 이렇게 슬라이싱이 되잖아요. 이렇게 위에서 보면 계단이 생기죠. 네.
이게 분명히 원이어서 매끈해야 되는데 얘가 계단이 다다닥 생기는데 계단에 생기는 그 양은 여기가 기울어짐이 더 이렇게 급하면 급할수록 계단이 더 널찍널찍하게 생기죠. 이거를 줄이려면 요거의 이 레이어 층 높이를 갖다가 줄이면 줄여지지만 그래도 탑 쪽으로 올라가면 계단이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여기 있나? 이거 잘 안 보이네. 근데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탑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얇아지면 되잖아요. 전체를 얇게 하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기는 좀 두꺼워도 되고 그럴 때 쓰는 게 이 슬라이서에서는 요때 요 바가 있어서 요 레이어 두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동보를 네, 이렇게 해서 이걸 밀어내면 여기 얇아지고 이렇게 좋다. 하면 여기 두꺼워지고 하는 이 기능이 있어요. 수동으로. 네. 그러면 슬라이서 쓰시는 분은 슬라이스 치사만 슬라이서죠. 이게 보통 일부러 디자인으로 그렇게. 저기 테슬라가 모델 S, 모델 3, 그 모델 Y, 이번에 RV로 해서 이번에 나온 게 모델 모델 X, 모델 Y 이렇게 나왔죠. 이번에 모델 Y 나왔고요. 그래서 섹시라고 이제 완성했어요. 섹시. 여기 Y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다 섹스라고 생각을 하고 했었죠. 이렇게 하나 봐요. 근데 요거가 큐라에서는 어댑티브 레이어라고 이것도 큐라의 그 실험적인 거기에 익스페리멘탈에 있어요. 어댑티브 레이어.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요, 여기에 이 정도, 이 각도 값의 민감도나 이 분포를 어디 정도까지 이거를 조절할지 이 세팅 값이 있어서 자동으로 된다는 거. 근데 저는 이렇게 구가 딱딱한 것만 출력 안 하잖아요. 이런 것만 출력하면 이거 자동으로 해도 괜찮게 나올 텐데 문제는 복잡한 형태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는 여기 듬성듬성 하다가 갑자기 여기 막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듬성듬성 하다가 여기 좀 막 나와요. 이것 때문에 그러죠. 네. 그럼 뭐예요? 이거 딱 보면요, 온도는 동일할 거 아니에요. 온도는 동일한데 이게 레이어가 바뀌다 보면 열량의 전달이 달라서 열량의 전달이 달라지면 색깔이 달라지죠. 예, 이 낮은 온도에서 출력이, 그러니까 얇은 쪽은 매끈매끈 더 반짝거리고요. 두꺼운 쪽은 양이 많으니까 당연히 약간 거칠적이고 매트한 표면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표면이 되게 안 예뻐요. 이거는 조절할 수는 있지만 사실 실제 써보면 슬라이스 상할도 똑같고요. 온도가 자동으로 이런 유량에 따라서 전체 필라 공급량에 따라서 자동 변환하는 게 얼티메이커는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안 써봐서. 그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해도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별로 추천드리고 싶은 생각이 해봤는데 결과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서포트 이거 다 하시죠? 어떻습니까? 인터페이스 서포트 인터페이스인가? 인터페이스 서포트 요거 체크 요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고민 안 하시고 이렇게 하면요 서포트가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쓰잖아요. 서포트가 듬성듬성하면 여기에 만약에 패턴이 이렇게 올라오면 패턴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서포트가 있는데 여기 서포트 한 대만 이렇게 있고 이렇게 물질이 과장되게 그렸지만 이렇게 되잖아요. 나중에 여기가 뭐 붙어 있죠. 여기가 딱 여기만 붙으니까 뜯어내면 여기에 선이 쭉쭉 가 있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 없나? 그런 거 이렇게 되는데 인터페이스 서포트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마지막에 요 출력물이 있는 요 간격 여기가 뭐 저는 3레이어를 합니다. 0.6으로 하는데 0.6 1.0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디폴트는. 근데 0.6만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여기를 갖다가 촘촘하게 아니 조금 요거보다는 듬성하게 채우고 나서 간격 Z 디스턴스 띄우고 이렇게 하게 되죠. 이 Z 디스턴스는 이전에도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일단은 여기가 촘촘하니까
서포트와 출력문 간의 경계면, 닿는 부분이 조금 깨끗하게 나오는 게 인터페이스 서포트인데, 이거는 기본으로 깔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체크만 해주시면 돼요. 말씀하신 게 네. 연구는 서포트 인터페이스. 네, 맞습니다. 서포트 인터페이스. Z 거리를 0.9 줘야 되나요? 아니요. 요거는 서포트 인터페이스 두께. 서포트 인터페이스 조금 내려보시면 있나? 서포트를 이렇게 세우고 하는 중요한 거는 여기죠. 여기를 잘 받쳐서 세워야 돼요. 얘가 올라가다 얘가 밑으로 쓰러지면 안 되니까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높이가 크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뭐 예전에 그 아쿠아맨의 창 만든다고 할 때 그때 근데 서포트 블럭을 갖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서포트 블럭, 커스텀 서포트 블럭을. 그러면 얘가 슬라이싱 되고 얘는 슬라이싱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중요한 건 얘가 어떻게 되느냐 그죠? 얘는 듬성듬성하게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다가 얘랑 경계면에서 이렇게 될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 공간의 거리가 Z 디스턴스라고 했죠? 이게 0.2로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간격이 이 간격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보행에 따라서 이 기울어짐에 따라서 사실은 좀 다르긴 한데 이 간격이 있어요. 여기. 이게 XY 뭐더라? 디스턴스인가? 뭐 이렇게 있어요. XY 거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거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거리는 0.2인데 여기는 한 0.4 뭐 대충 이 정도 되죠. 네. 이러면 오케이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반대로 예, 0.2인데 아니구나. 여기가 0.인데 예, 0.1이나 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이거는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두 개가 다르겠죠. 이렇게 얇은 거 할 때 여기가 기울어짐이 다를 거예요. 근데 이 값이 요걸로만 하는 게 아니라 큐라에서는 x, y의 거리도 요 옆으로 되는 요 거리도 할 수가 있어요. 그 값이 너무 가까우면 얘가 옆에 있는 출력물과 붙어버렸고 서포트가 나를 뗄 때 잘 안 떨어지고요. 너무 멀면 어떻게 되나요? 너무 멀다. 이런 상황에서 너무 멀다. 그러면 0.4로 해보겠습니다. 0.4로 하면 이거는 충분하지만 얘 XY의 거리 때문에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리가 되면 실제로는 여기 거리가 높이 거리는 어떤가요? 0.8 정도도 될 수 있는 이 각도에 따라서. 이 0.8 정도 되면 얘가 이렇게 쓰러져 버리겠죠? 물론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기울기 때문에 이 오버행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지만 문제는 이 위에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출력을 한다는 거는 노즐이 여기를 갖다가 압력을 줘서 누르면서 밀면서 나니까 힘의 응력이 이쪽으로 작용하죠. 이 끼울어지는 이 힘이 여기를 누르니까 받치고 있는 게 여기가 끼울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됐죠? 여기 얘가 나중에 꺾여서 이렇게 올라가게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얘가 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실 고민할 필요 없지만 여러분들이 다양한 모델링을 출력할 때 이 개념을 갖고 알고 있다면 이렇게 가느다랗고 길게 해갖고 출력을 하고자 하는 모델링이 있다. 약간 기울여서 이럴 때는 XY 디스턴스까지 고려해서 얘를 줄여주거나 저는 이렇게 할 때는 XY 디스턴스를 좀 요 0.2 정도로 해갖고 좀 줄이고요. 하지만 일반적인 모델링에서는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 붙어버려요, 얘가. 그래서 이때는 조금 거리를 띄워서 서포트가 나중에 뗄 때 좀 쉽게 해주고 이렇게 좀 조절을 해줍니다.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면 무난하게 다 스라이싱은 되지만
조금 알고 신경 써준다면 이런 것도 알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이거를 네. 시장 있죠, 시장. 여기 시장으로 들어가셨어요? 여기 보면 시장으로 들어가면 메시 픽시스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면요. 간단한 어떤 잘못된 거 같은 경우는 네. 아, 얼람을 띄워주고요. 좀 미세한 어떤 메시 문제는 메시 툴즈, 네, 이걸로. 네네. 메시 툴이 있어요. 픽시스가 아니라 메시 툴즈. 미세한 거 같은 경우는 얘가 수정을 해주는데 제가 수정을 썩 잘해주지는 않더라고요. 아직. 근데 두 가지를 하는데 저는 수정 툴보다는 얘가 디자인적으로 하나가 합쳐진 게 아니라 그룹화되어 있는 이 STL 파일 같은 게 있어요. 여러 개가 다 바디가 따로따로인데 그게 같이 하나로 움직이는 거를 다 쪼개주는데 쉽게 쓸 수가 있어서 저는 그 용도로 좀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면 뭐 큐러가 완벽하고 뭐 최고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선호하는 슬라이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최고로 잘 나와고 실제로 결과로 보면 그게 제일 잘 나와요. 근데 다른 사람은 똑같은 거를 심플리파이, 큐라, 뭐 아이디어 메이커 가지고 똑같이 실험하는데 그 사람은 큐라가 제일 잘 나와요. 똑같은 거 하는데요. 사실은 그게 뭐 크게 뭐가 있을까 싶어요. 미묘한 기능들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내가 애정을 가지고 기능들을 하나씩 알아보고 내 것으로 만들면 그게 최고의 슬라이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